자, 그다음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치? 이런 상황을 보고 일본에서 편하게 유학 생활을 하던 나가 이게 바로 참혹한 식민지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실감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장면들에서 그 불쌍한 조선의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의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 같은 협잡 불황배 술증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떼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렇지. 상판떼기는 그냥 우리 면상, 뭐 얼굴을 좀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적개심에 차서 조선을 멸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일본인을 이렇게 분노의 표정으로 쳐다보는 그런 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의 생각이 나타나는데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헌병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반생을 한 게로군이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퍼즐 조각이 끼워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더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아까 그 시골자의 형이 헌병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헌병이 있으면 조선인들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 시골자를 좀 안달나게 해서 이렇게 참여시키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더라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 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걸자는 벙벙이 듣고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빙긋 웃으며 또다시 말을 잇는다.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고 하니 이 남쪽은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다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 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 판을 건너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밖에는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즉 북쪽보다는 남쪽이 좋으니까 요보드 생각에도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주름배를 치우기는 고사하고 보릿고개에는 이렇게 막 제대로 못 먹고 돼질 지경인 바에야 번화한 동경이나 오사카로 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그런 요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남쪽에는 일본인들, 내지인들이 굉장히 자리를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막 일본 순사나 헌병들도 깔렸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선 조선인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일본으로 건너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북쪽으로 올라가봤자 북으로 갈수록 날씨가 춥고 해서 농사 짓기가 어렵잖아. 그렇지? 그럴 바에야 이제 번화한 어떤 동경이나 오사카로 가서 잘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꼬드기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촌에 있는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집들까지도 나도 나고 하면서 막 모집은 엄청 쉽다라고 실상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선에 굉장히 막 이렇게 일제에 착취당하는 우리 민족의 어떤 비참한 현실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고, 그다음 조선인을 멸시하고 또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본인들의 태도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그럴 거야. 자, 아직 북선 지방은 우리 내지인들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히 사니까 응모자가 적지만 그것도 미구 불원이 앞으로 얼마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곧 이제 우리 내지인들이 들어갈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미구 불원의 쪽박을 차고 나설 거라 허허허라고 하면서 이 일본이 점점 세력을 확장한다라는 뭐 그런 뜻이고, 자, 이자는 자기 설명에 만족한 듯이 굉장히 대단히 득의 만면이다. 막 이제 만족 표정에 이 만족감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뭐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가면 얼마나 생기나요?라고 하면서 또 막 이 순수하게 물어봅니다. 그렇지? 그래서 촌뜨기는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며 듣는다. 막 돈 벌 상상부터 하는 거지. 일본인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얼마가 뭐요? 여비가 있지, 일당이 또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데 1원서부터 2원이니까 그건 뭐 회사의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오가는 비용도 주고 또 내가 일하는 일당도 따로 주고 또 사람 모집하면 플러스 알파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가령 방적 회사, 뭐 섬유나 화학을 다루는 실을 뽑는 회사 이런 데 여직공 같은 것은 임금도 싼 데다가 모집원의 수수료도 헐값이다. 근데 광부 같은 것은 지금의 시세로도 1원에서 1원 50전에서 2원 50전까지 그러니까 쉬운 일을 다루는 것보다 어려운 일을 다루는 그런 회사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명만 맡아가지고 와서 보면 한 2, 3개월 만에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건 다 그만두고
고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돈 다 부수적인 건 빼더라도 1,500~600원, 근 2,000원은 간데 없이 그런 이렇게 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벌이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회사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인원수를 많이 모집하면 많이 모집할수록 굉장히 큰 돈을 손쉽게 우리는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더라. 그렇지? 나도 맨 처음에는 그때는 500명 모아다 주고 실살고를 남긴 것이 뭐 1,000원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올가을에 800명이나 해주고 북해도 종미탄광으로 보내고 2,000원이나 벌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자신의 경험, 나도 처음에는 어땠고 두 번째는 어땠어라고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그러니까 너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자,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는 입에 침이 없이 1,000원, 2,000원 신이 나서 내며 목욕탕 속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또 지금 돈을 벌러 조선에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또 모집을 하러, 그렇지? 그래서 막 자기,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은 돈으로밖에 안 보는 거지.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인식이고 현실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 노집원은 신이 나서 다른 일본인을 충동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 줄거리 한번 살펴봅시다. 배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번 이런 저런 조사를 받고 거리로 나선 나는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놀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나는 김천역에 가서 그 김천 큰 형님을 만나는데 그 형은 전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새아내를 맞이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새아내를 맞이한 이유가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구시대적인 이런 발상, 그래서 아들 지상주의가 만연한 조선 이런 데도 조금 이제 좀 답답함을 느끼고요. 그렇지? 그다음 나는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그다음 또 그 형은 총독부 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무덤은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산소 걱정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공동묘지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산소만 걱정하고 공동묘지법을 왜 하는지 그 이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속내까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집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집안 식구들의 만류로 조금 더 있게 되죠. 그렇지? 근데 집안이고 사회고 조선 전체가 구더기가 끓는 공동 묘지 같다고 생각하는 나는 사랑보다 연민이 앞섰던 아내를 가련하게 여기면서 탈출하듯이 다시 동경으로 떠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앞에서 대사 읽어줬었죠. 여기가 바로 공동묘지다, 뭐 갸륵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당시에 그 조선의 어떤 참담한 현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삶의 생기가 없고, 그다음 굉장히 일제강점기 하에서 노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의식 세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공동묘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더 좀 여기에 리얼리티가 더 반영됐다고 보는 것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도피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당시의 지식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더라. 그렇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뭐 우리가 열렬하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역사적으로 배우지만,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많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사실주의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드러나는 그런 소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의 결말의 의미 한번 보시면, 자, 나는 황급히 이제 아내의 초상을 치르고 동경으로 돌아가서 일단 원점 회귀형 요로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나로 대표되는 당시 지식인들의 그런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모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거고, 그다음 현실을 더욱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설정으로 볼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지니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지? 꼼꼼하게 한번 공부하시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